네, 서초구청에서 온 주거예산과 김계성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채점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 지자체가 해당이 되면 점수를 좀 낮게 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온 게 아니라 저희는 재건축 사업이 전국에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 공유 차원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요. 저희는 점수를 많이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재건축 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정비사업 건물수달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현황 및 실태와 추진 방향과 추진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건축하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 그동안 오랜 사업기간, 공사장 먼지 소음 등 또한 조합 내부적인 주민 간 분쟁과 다툼, 아주 지루한 소송 이런 복합적인 여러 분쟁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한번 하려면 평균 사업기간이 보통 한 9.7년, 약 10년이 걸립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고 분쟁 없는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점을 가지고 다음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구역을 현황을 보면 크게 4개 권역으로 있는데요. 반포권역에 한 30개소, 서초권역에 15개소, 방배권역에 한 16개소, 여기 양재권역은 1개소, 총 62개소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보시면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쭉 추진의 승인,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주 착공 분양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사례로 설명드리고자 한 부분은 이 공공지원 저희가 공공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되겠는데요. 주민설명회, 후보 등록, 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려면 위원장과 감사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설명회와 후보 등록, 공고, 임원 선거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절차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진위 구성하기까지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단축을 시킬 것인가, 또한 임원 선출 투표를 꼭 현장에 나와서 해야 하나, 또 서명결에서 위반조가 많습니다. 이런 분쟁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조합 간의 분쟁 문제, 또 공사 간의 어떤 이웃과 어떤 피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점에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 계획은 저희가 사실 전국 최초로 저희가 온라인 투표로 전자 투표를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다 서명결에서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거나 종이 투표로 다 이렇게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처음처럼 전자 투표로 도입을 했습니다. 선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그러면 혼자 집에서 PC로 하도 되고 스마트폰 또 현장에 나오시면 터치 태블릿을 이용해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의사결정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 또 부패 가능성도 방지가 됐고 또 장소에 구애 없는 투표를 참여할 수 있어서 아주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개표 결과 한 40% 정도가 이 온라인 투표로 전자 투표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주 반응은 뜨겁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로도 계속 이 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그 예비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 예비 추진위원장을 그 선출하기 전에 과정들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그 인적 사항을 다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설명회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용역업체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는 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효과는 기간 단축이 한 50%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산 절감이 거의 한 98% 정도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약 2% 정도는 그 토지 등 소유자한테 우편 발송하는 비용 그것만 소요되게 되겠고, 용역 수행에 따른 그런 그 비용은 다 저희가 절감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개 단지에 보통 한 5천에서 8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다 예산 절감을 하면서 또 주민한테는 기간 단축이 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단계마다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과 분양 공고 전에 미리 그 분담금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라는 것을 그 우리 구청을 통해서 사전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전에, 그 다음에 사업 시행과 전에 세 번 하던 거를 3단계에서는 저희가 2단계에서는 폐지를 해서 결국은 1개월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2단계에 가서는 법에서 정해진 감정평가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 감정평가업체가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굳이 구청에서 이중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1개월 단축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앞에서 그 실행 계획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서초구 재건축 온라인 전국 투표제 전국 최초, 서초구 소규모 재건축 조합 추진위 직접 구성, 사업 속도 낸다, 전국 첫 재건축 전자투표제 도입, 약 한 20여 군데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분야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서울시에서는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된 거기 때문에 결국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우리 서울시 자치구 모두게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앞에는 개선 사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저희가 갈등 및 분쟁 조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은희씨와 함께하는 속 시원한 오후 3시 운영, 이미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속 시원한 오후 3시.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재건축 재개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역시 이 처음에는 부서에 와서 면담을 하고 뭐 하다가 보면 결국 해결이 안 되면 구청장실에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은 아예 그냥 이것을 오픈을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아예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다수 민원을 받아서 거기서 아예 난상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 입장에서는 여러 번 그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보다 한 번에 구청의 의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이 최종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구청의 의지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기서 속전속결 그 판단을 하게 되고 해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재건축 단지가 되겠고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중학교 학교 입장에서는 공사 먼지 피해 이런 걸 인해서 이제 공사를 못하게 이런 방해하는, 그 다음에 또 조합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은 스피드가 또 생명이고 하루하루가 조합원들의 금전적 부담이 직결되므로
공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이제 철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하루에 뭐 수백 장씩 그 민원인들이 그 학부모님들이 저희 온라인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저희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단으로 저희 구청에 와서 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면담과 이런 걸 해줬는데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게 뭐냐면 어차피 조합 측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약 16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급식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16억 정도를. 그러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용지 부담금도 내게 되고 또 그 급식실을 설치하게 되면 또 16억이 또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또 학교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용지 부담금 법에서 내는 거고 어차피 저희 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그 16억을 학교 급식실 해달라는 것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해결책을 내놓은 게 뭐냐면 어차피 학교용지 부담금을 16억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그 학교용지 부담금을 만약에 기부 체납을 학교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항을 찾아내게 돼서 조합도 설득을 하고 학교도 설득을 하게 돼서 결국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16억을 이용을 해서 조합원들의 추가 비용이 부담이 없고 또 학부모들은 무상으로 급식을 신축하게 됐고 그래서 쌍방간에 양측이 윈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이것도 잘 해결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